예, 공천 개혁 프로젝트 제가 이렇게 제목 달고 우리 저 정경 이사장님 사진 같이 넣었는데 네. 공천 중요하죠. 그럼요. 중요합니다. 예, 네. 중요한데 우리 선거 때마다 듣는 용어 중에 제일 많은 게 공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정상적인 공천 얘기부터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너무 범주를 크게 잡으면 이것도 굉장히 또 얘기가 그렇죠. 너무나 강범위. 어려우니까 우리 시 구의원만 좀 해볼까요? 시의원, 구의원 공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네, 보니까 네. 이제 6월 2일 날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공천 시기가 다가옵니다.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초의원이라고 하죠. 구의원들은 예.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이제 시의원도 이제 이 광역이 아니면 이제 기초의원으로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광역 단위 그 도의원, 그 이제 광역시 시의원. 예. 하고 이제 세종특별시, 네. 특별자치시는 이제 광역의원으로 들어가요. 거기는요. 아, 거기 광역은. 네, 여기 광역으로 예, 들어갑니다. 예.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뭐 공천은 심사는 이제 뭐 여든 야든 네. 공정하게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공정하게 이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건 이따가 우리 정 이사님 하실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 옳지 않은 거죠? 그럼요, 공천이. 옳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그 여든 야든 네. 이제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나는 뭐 구의원 나가면 나 구의 그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예. 아니면 복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뭐 초심감을 가지고 출마 의사를 이제 내비치고 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공천을 하게 되면 이제 시당이란 그 인천으로 얘기했을 경우는 이제 네. 시당, 예. 뭐 경기도로 했을 때는 이제 도당. 예. 거기다가 이제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죠. 예. 구의원도 마찬가지죠. 구의원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시당에 예, 제출한다. 시당에 제출을 하고 이제 또 선거관리위원회다가 또 예. 후보 등록을 하고요. 예비 후보 등록을 그건 하죠.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죠. 아니죠. 그러니까 시당에다 제출하는 또, 것은 이제 내가 이렇게 출마를 하겠다라고 당원이면 누구나 네. 뭐 당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에서 받아주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후보? 예비 후보 예. 등록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예.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그거는 동일하죠. 똑같고 이제 기호가 틀려요. 기호가 뭐냐면 구의원은 예. 가나다로 나가요. 예. 가나다로. 예. 네. 이제 여당 있을 때 여당의 다수당이죠. 네. 여당 뭐 야당도 다수당이면 먼저 그 가를 받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수당이 아닐 경우 뭐 예를 들어 여당이 다수당이다라면 가나 뭐 이렇게 받고 또 뭐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다번을 받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가죠. 이제 그러니까 가나다수로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호.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수당 1번이 되겠고요. 네, 다수당이 1번이고 이제 이렇게 당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무소속이 맨 마지막에 가는 거죠. 예. 기초의원도 그렇고 그건 시의원도 이해가 되는데 참 구의원에서 그러면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후보가 그럼 갑니까? 예, 가죠.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그 2명을 보내면 기초의원은 지역별로 보면 3명씩 뽑을 때도 있고 4명 뽑는 데도 있고 2명 뽑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인구 비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명 뽑는 데는 아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씩만 내보냅니다. 예. 그리고 3명 뽑는 데는 그 2명을 내보낼 수도 있죠. 이제 예. 뭐 민주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네네네. 국민의힘이든 예. 그거는 이제 각자의 이제 그 출마자의 그 결정이니까 네. 그렇게 돼서 가나다라 이렇게 이런 순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가나다가 있고 아니죠. 그냥 민주당의 가나다 이렇게 나가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호는 이제 다른 후보가 받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은 그 뒤로 붙습니까? 예. 그러면 일당은 한 명 보냈다면 가고 예. 그럼 국민의힘도 한 명 보내면 그다음 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 되는 거죠. 굉장히 불리하네. 그런데 사실상 그러면 정당 표시는 안 되지만 알겠네요. 정당 표시가 안 될 뿐이지 다 알죠. 다 아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초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정당 공천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 정유 이사장님이 뭐 이제 공적 피해를 봤다는데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각 지역은 네네. 그 선거별로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예. 지역위원회는 네. 지역위원회 그 위원장, 예. 뭐 원내든 원내든 네. 이 위원장의 의중이 사실은 많이 작용을 하죠. 예. 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당 표시를 하지 말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단체장까지 정당 표시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잠깐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홍승무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데 네. 기초의원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면 일가 일나 일다 이래서 돼 있고 똑같이 국민의힘도 이가 이나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정당별로. 이게 홍 의원 얘기가 맞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예, 네, 그거예요. 이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가 예. 예, 그러니까 번호는 일가, 들어가야 일나, 되니까. 일다 이런 식으로 네네. 결국은 앞에 붙는 것이 정당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냥 다 알게 되네요. 그렇죠. 그 당에서는 그건 이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또 다시요. 그렇게 해서 당에서도 기초의원도 사실상 공천을 하는 거네요. 해주는 거네요. 공천을 예. 하죠. 하는 거네요. 네. 그럼 안에 공천심사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됩니까? 시당에 이게 공심이라고 공심이? 공천심사위원회가 열리죠. 그럼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공심위가 열리면 거기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이제 소속된 지역이 있고 네. 당협이 있을 건데 네.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같은 얘기죠. 두 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쳐요? 미치죠. 어떤 식으로 미칩니까? 공심위원이 딸들이 있잖아. 이제 지역위원장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아 추천서. 네. 근데 뭐 나가겠다면은 뭐 잘 써주겠지. 거기서 이놈은 근데 나쁜 이제 놈이야 이렇게 안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와서 많이 정당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예. 아무래도 쓸 것도 많고 이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노력한 부분을 네. 이제 표출을 해주는 거죠. 그거는 지역위원장이 다 해주는 거다. 써주는 지역위원장이 이제 지역위원장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자기가 써서 지역위원장이 사인하는 게 아니라 지원장이 다 써주는 겁니까?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하고 본인이 출마할 때 공약이라든지 지역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본인이 쓰죠. 예. 근데 그래도 지역위원장 추천서가 다 붙죠, 그게는. 예. 우선 그까지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자, 지금 이사장님, 네네. 출마도 해보셨죠? 그럼요. 우리 이사장님이 출마했을 때 포스터 한번 열어줘 보세요. 이게 좀 우리 시청자들이 괴롭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괴로워요. 예. 이야, 이 공약도 내세우고. 네네. 근데 저기 보니까 이제 정당이 없어요? 무소속으로 돼 있으시네. 네네. 네.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네. 저게 이제 2014년도 출마했을 때인데요. 네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죠. 예. 민주당 당원을 소속이었고 밝혀. 아니 뭐 사실이니까. 숨겨야 돼요? 아니. 그때는 야당이었죠. 네. 야당. 저는 이제 좀 선천적으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좀 야당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야당은 좀 약자, 네, 그 좀 약자라고 생각해서 항상 약자는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때가 이제 민주당이 약자였어요.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정치란 뭐였냐면. 공천의 기준은 저한테는 뭐였냐면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희생 봉사를 해서 예. 그 어떤 발전을 이룩하는데 주민들하고 호흡하고 이런 경력이 가장 저는 기본적인 경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구의원 같은 경우는 크게 무슨 정치인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마을 일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이 구석구석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같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경력이 많으면 저는 공천은 자동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었던 거죠, 제가. 예. 현실 파악을 못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사리분별이 안 됐네. 사리분별을 못하고 이상주의에 젖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당 생활. 정당 생활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청라 입주자 연합 회장이었기 때문에 예.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자, 정치적으로는 내가 철저히 중립을 하겠다. 근데 내 개인적인 성향은 민주당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저는 어떤 선거 때마다 뭐 제가 가서 어떤 뭐 자리를 받아서 선거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건 주민들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인 성향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지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는 노력을 했겠죠. 앞에선 나서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 분들하고 이제 매립지나 뭐 그런 관련해서 많은 이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같이 해주셨고 예. 그랬는데 이제 공청 과정에서 아주 상당히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모두에게 똑같은 저기를 주면 좋은데 예. 이미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의 위원장의 예. 그 뜻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 위원장이 공심위 자체도 예. 어떤 짜고 고스톱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번에 가나 2명의 이제 뭐 3명의 후보가 있어. 예.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저기 미는 애야.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심위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예, 예. 면접을 보면 그러니까 그 찍은 사람, 그러니까 위원장이 미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걸 아니 그 아니 그거 미리 줘요. 미리 줘요? 네. 저 사람의 네.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미 알고 소통이 있어요? 돼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돌아가는 정황상 그런 게 확실하게 눈에 띄고요. 예.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한참 국민의 그러니까 안철수 씨 예, 예, 예. 그 국민의 당하고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민주당하고 예. 그때 이제 한참 뭐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연대를 하느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 그때 아마 연대를 했을 거예요 안철수 씨랑 예, 예, 안철수 그 국민의당하고 예. 그러면서 뭐냐면 안철수 씨에 대한 네. 지분을 해서 무조건 국민의당 쪽에 사람에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낙하산이죠. 예. 전혀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갑자기 가번을 줘버린 거예요. 아 지분에 의해서 당내 역학구도에 의해서 네. 거기서 내려보낸 사람을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번, 나번 이렇게 경선을 하지. 가번은 그냥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가번을 경선을 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번을 두고 경선을 했어요. 나번. 네, 사실은 나번은 경선을 안 해요. 아시잖아요. 무슨 누가 나번을 두고 잘안 경선을 합니까? 해요. 나번은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아. 가번은 될 확률이 많거든요. 예. 국민의힘이나 가번은 공당과. 100%로 되죠.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근데 나번 같은 경우에는 좀 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구의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뽑는 지역이 많고 되게 보면 이제 한 명 뽑는 데는 없고요. 다 2명을 두 번, 최소 세 명 두 이렇게 명. 뽑아요. 예, 두세 명 그리고 뽑고. 세 명. 네, 네. 그런 많게는 네 경우에는 명까지도 뽑아요. 가번이 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 가번 그러니까 어. 정당 1번이 2번 정당 예, 예. 아까 이제 각 정당 얘기할 1번에 때 다. 각 정당의 저기 막 가번은 네. 될 가능성이 많죠. 높다. 예. 근데 지금 그래서 가번은 지금 보니까 낙하산으로 네. 내려보냈고 낙하산으로 근데 이제 한 나번을- 번을 하셨고 그 저 아내끼리 경쟁을 안 시키는데 나번을 시키더라 이 얘기. 이제 제가 반발을 하니까 응. 그럼 나번을 가지고 경선이라도 할래?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예. 그 나번 경선도 어떻게 됐냐면 이제 자기네가 당에서 미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나번을 경선을 할 때는 여론조사 나름대로 대의원들한테 여론조사가 들어가요. 예. 경선에는 이제 가번이든 나번이든 그런 절차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모집한 대의원들이 있을 거고 예. 그 상대방이 모집한 대의원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미는 후보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었던 거죠. 예.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 편에서 제가 이제 대의원 넣으신 분들이 연락이 와요. 예. 전화 받았다. 이제 제가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면 꼭 받아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받은 사람이 2-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제가 모집을 해서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압도적인 표로 나번 저기로 이제 된 거예요. 후보로 네. 정해진 거야. 네. 정해졌는데 제가 그거에 반발을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 저기 뭐야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까지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아니 당신들 표본조사를 어떻게 돌렸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냐. 네. 똑같이 후보가 있으면 똑같은 그 비슷하게 해야지 전화를 여론조사를 네.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인 걸로 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기 인천 시당에서 네. 그 자료 주잖아요. 네. 여론조사 하라고. 그거대로 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명단을 넘겨받았다. 네. 근데 그 이제 명단 자체에서 이제 네. 그 리서치 회사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정당 가입을 시켜서 예. 활동을 해서 이제 본인 지지를 예. 표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저기 입당원서를 받아갖고 지금 예. 한 그 부분이거든요. 예. 입당원서도 사실 1년 전부터 피나는 노력이에요. 요즘에는 그럼요. 입당원서 잘 안 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쓸것 써줘요. 같아요. 입당원서. 예. 100명을 받았다면 많이 받은 건데 예. 기초원에 100명을 받았으면 당선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도 당황하셨겠죠 리서치. 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니까. 네. 그러면 그랬는데 일단 제가 들은 말은 그거였고 또 이제 그 대의원분들 중에 이제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 그분들이 은근슬쩍 저한테 기뜸해 준 게 뭐냐면. 당신이 잘못했다. 경선에 나가도 되지도 않고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다 문자를 보내서 이 사람 찍어라. 이미 다 단속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단 가버는 어차피 놔둬도 이 사람이 낙하산이라 기본표는 없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대의원 당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날라왔으니까 예. 그 지분으로. 그러면 이 가버는 놔둬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 중에 가번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대의원들은 무조건 내가 찍은 나번을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무튼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불공정하구나. 그리고 지역 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정당 활동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당 활동만, 그럼 정당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지역위원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딸랑딸랑 하는 거고 돈 갖고 싸들고 오는 거고 그냥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그렇게 공천은 동공천 그 다음에 진짜 자기한테 와서 계속 그 어떤 역할을 해줬다. 그것도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하지만 공천권이라는 거는 그 지역위원장의 권력이 아니에요. 권한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왜? 이거는 시민들이 위임을 해준 거예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라 하는 제대로 된 공천을 줘라 하는 그거를 위임해 준 건데 왜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지역위원장들이 항상 보면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떤 후보가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피나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지 자기 일을 도왔다고 해서 단지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자기한테 잘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막 주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시민들도 느끼는 게 구의원 시의원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딱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정치의 발전이.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제가 화병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의원 문턱까지 가셨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예. 이거 2014년도 얘기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도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지금은 무작위 랜덤식으로 해가지고 내 지역의 그 권리당원들, 진성당원이라죠.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 다 명단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무작위로 전화 돌려서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 아까 인천시당이라고 했는데 인천시당에서 명단을 내가 이 사람 쉽게 해서 밀어줄 사람을 많이 넣어주고 안 밀어줄 사람은 권리당원 명부를 빼고 이러면 조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략공천이 사실은 없어요.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이 있어요. 예. 지방자치단체장도 대표적으로 인천 여기 서구 예. 그 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공천 비슷하게 내려왔죠. 지난번 지방에서. 근데 인천의 각 단체장들을 다 보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초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렇게 그 의원 생활을 했던 분들이 기초 단체장이 다 됐고 예. 전략공천 시의원 구의원들은 전략공천이 없습니다. 근데 예.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보이지 않게 있겠죠. 그거는. 예. 우선 우리 시청자 댓글 좀 소개하고 예. 갈게요. JIS님이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경선하래요. 공천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얘기를 하셨고요. 홍승무 의원이 조금 보완 설명을 해주셨네요. 당협위원장에 따라 다른데 가나다도 당원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있고 또 당협위원장이 정해주는 곳도 있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리고 전략적인 선택가를 약한 후보를 두고 나버는 인지도가 있는 후보를 이렇게 해서 보소 모두 당선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공천 전략이 있다네요. 기초원도 그렇게 한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인지도가 떨어진 사람은 가지고 좀 센 사람을 놔줘서 다 당선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네요. 초록향기님께서 우리 정경욱님의 이 말씀에 화이팅께 찬사를 보냈습니다. 푸마니님도 마찬가지 응원 좀 보내주셨고요. 네, 푸마님께서 시민봉사를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우리 정경욱님이 그걸 얘기를 하셨네요. 예, 공천권을 줄 세우기는 이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계속 제가 일단 나머지는 중간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지금 댓글 달고 싶어도 못 다시는 분들 어제 제가 잠깐 더 안내해드렸는데 이건 유튜브 들어가셔서 우리 IBS 인천 방송을 검색창에 치세요. 그러시면 저희 방송이 뜰 거거든요. 거기에서 댓글을 다셔야 됩니다. 이게 카톡으로 공유되신 분들은 이 댓글을 못 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유튜브에서 검색창에서 IBS 인천 방송 치시고 들어가면 방송 실시간 생방송 되고 있는 데서 치시고요. 기왕 들어가신 김에 구독 좀 이렇게 꼭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구독료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략공천이 시구위원은 거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비례는 어떻습니까? 비례실상 비례대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거기는 누가 됩니까? 지금 이제 전략공천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비례대표도 거의 전략공천 성격을 띠죠. 아, 그래요? 예. 비례대표는 정말 당 이제 그 지역위원장님의 입김이 세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거는 이제 가불이 있잖아요. 예. 지역구가.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그 위원장님들이 합의를 보셔서 네. 교대로 이제 그 비례대표를 주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비례대표라는 거는 뭐 당에 뭐 엄청난 그 헌신을 했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이든가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비례대표로 많이 주세요. 예전에 보면 네, 그렇게 네. 했었는데 예. 그래서 비례대표도 되게 치열해요. 그 서로 이제 그 받으시려고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온갖 음. 뭐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요? 네. 뭐 쓰레기장인가 왜 그래? 이게 아니 뭐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 음. 그렇긴 한데 예. 이제 저는 그거예요. 정말 그 지역 그러니까 제가 공천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속 터지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정치 지망생이기 전에 예. 저는 그냥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느끼는 정치란 저는 이제 그 보통 분들이 왜 정치 얘기 하지 말아라 뭐 터부시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지역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회로 만들고 싶은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예요. 예. 그런데 그 정치라는 게 어떤 정치 꿈나무들이 이렇게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게 해놨어요. 그 당에서. 예, 너무 힘들게 해놨고 또 오래 전부터 거기에 아예 그냥 이렇게 터줏대감처럼 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신생 정치인이 거기 들어가서 자리 잡기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시기 질투 모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경욱 이사장님이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신인들이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산점을 줘요 지금요. 정치 신인들한테 시구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가산점 줍니다. 예. 여성한테 가산점 주고요. 예. 정치 신인들한테 처음에 출마한 신인들한테 가산점 주고 청년들한테 그 프로테지가 여성 프로테지하고 청년 프로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지금 요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 보면 2030이라고 하잖아요. 예.
옛날에 그 20대가 대통령 아니 저기 국회의원 당선되면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 지금은 20대가 저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예. 정치 신인들이 시구연도 예. 저기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다 주고 있고 그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는 한 명이에요. 네. 당별로 한 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여당 야당에서 한 명씩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제 지역이 이제 가불로 나눠지고 뭐 큰 데는 뭐 가불 병정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도 또 후보를 내기 위해서 예. 그 상무위원이라고 하죠. 그 예. 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이 보통 100명, 80명, 120명 가까이 상무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상무위원들이 경선이 한번 투표로 해서 후보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주고 싶어 막 주는 건 아니다. 아니, 막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저 정경호 이사장님께서 2014년 상황과 지금 달라진 거를 반영 안 하고 말씀하신다 지금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김인찬 위원장께서 저도 집안 친척분이 서울에서 공천 받으려고 수년간 활동하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작년 총선, 2020년 20대 총선에서 갑자기 전략 공천에 대해서 지역에서 오래 일한 분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또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정경옥님은 지역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나 보네. 계속 그 지역 봉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제가 정말 저는 이제 제가 뭐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청라에 입주해서 그 매립지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그 아줌마들 몇 분 모시고 매립지로 쳐들어갔어요. 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예. 그때부터 아마 시민단체 길로 이제 제가 들어선 것 같은데 예. 정말 지역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의원님들, 정치인들이 해결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발벗고 나서지 않으셨고 제가 그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냈어요. 사실은요. 예. 그거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이 있어요. 예. 근데 정치를 하려고 하니 그거에 대한 가산점이 전혀 플러스가 안 되더라. 정당에서 그런 것들은 평가를 안 해주더라. 예, 뭐냐면 단순히 그건 거죠. 자기가 부리기 쉬운 사람을 공천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청라 대표잖아요. 연합회장이었고, 그럼 청라 권익을 위해서 저는 하겠다라고 선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에서 볼 때는 당의 입장하고 좀 이렇게 어긋나면 소신을 못 펼치게 해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들고 싸웠죠. 네, 왜냐하면 저는 공천 받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한다라는 거는 정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제 잘못은 뭐 그거죠. 사실은 발톱을 좀 감추고 이러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그냥 저 정치하고 싶습니다라고 했고, 받을 짓을 했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천 못 받을 짓을 하긴 했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지금 예. 이제 많이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예.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제가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이유는 네. 아직도 정치가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좋은 의미에서 뭐 청년 몇 프로 뭐 여성 몇 프로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언뜻 보면 선의적이고 되게 공정한 거 보이지만 그 밑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열심히 준비한 사람한테는 전략 공천 때문에 밀리는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지만 낙하산이 와가지고 저를 밀어낸 것처럼 물론 그분이 아니어도 아마 민주당에서는 저를 줄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번까지 그렇게 하면서 지저분하게 그렇게 저를 당선 안 시키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 선의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라는 디테일함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역에서 열심히 그렇게 발로 뛰고 그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표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항상 그때 저 무소속으로 제가 나와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3명을 뽑는 건데 예. 제가 후보가 6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무소속이 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등까지만 하면 당선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4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거의 뭐 한 9,000표 표를 엄청 많이 얻었어요. 한 많이 9% 정도를 얻었어요, 제가. 예. 그러면 그게 우리 이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또 그 많은 분들이 그 위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정경옥 제발
공천 좀 줘라. 이 사람 진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왜 공천을 안 주려고 하냐. 그래갖고요. 저기 그 민주당에서 되게 그 원로분들 그런 분들도요. 되게 많은 사정을 했어요. 사실은 가가지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전부 다 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뭐 제대로 된 판이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예. 선진화가 되려면 어떤 선의를 뭐 청년 몇십 프로 뭐 여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한 저기가 바탕되지 않으면 그것도 결국 쇼맨십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댓글 좀 더 신기하고 갈게요. 이 스티브 조로 읽어야 됩니까? 네, 제가 잘못 읽었다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공천 심사 장난질이 심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조사도 당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임스 핀님께서 정치인이 거짓말 때문에 국민들이 뭐가 맞는지 혼란스럽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JYS님 효진성 포기하세요. 평생 안 바뀔 수도 있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대는데 이런 좀 의견은 지금은 그래도 네. 전부 다 많이 바뀌어졌고요. 공심위원들이 예. 공정하게 지금은 심사를 합니다. 네. 인천 조아님 전략 공천 과연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 공천인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정희님이 또 이제 한기남 위원장님한테 손을 좀 흔들어 주셨습니다.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개혁을 해야죠. 정경훈님 힘내세요라고 품하신님이 주문을 또 하셨네요. 근데 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다 까발려 버렸는데, 되겠어요? 지금 그거는 상관이 없죠. 상관없습니까? 예, 아니 지금은-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정치를 사실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여지까지 제가 뭐 정치 안 하겠다, 포기한다, 뭐 카페에다도 예. 빈말이라도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 번복하는 걸 엄청 싫어하고 예. 제가 정치를 안 하겠다 하면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도 되게 무게를 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치가 저한테는 어떤 첫사랑 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고 싶었냐면 어떻게 보면 일개 시민 단체장이 네.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한 5년, 7년 그렇게 완전히 뭐 생업처럼 몰입을 하니까 엄청난 결과들이 나왔고 성과들이 나왔는데 예. 거기에다가 의원이 돼서 실질적인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 일에 도전을 하고 애쓰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성과가 나올까 사실은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치는 제 10년간의 어떤 꿈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은 누구나 그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바른 말을 잘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꿈꾸는 그런 정치 세계하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나오면서 공천 받기는 이제 진짜 틀려 먹었다. 우리 지금 네, 끝났다. 민주당 당원인가요? 아닙니다. 정치 안 하신다니까 이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당- 하지 당원도 말아야지 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예. 첫사랑 같은 거니까 예. 뭐 어느 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저요? 무당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참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사실은 뭐 어떤 분들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뭐 철새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을 옮겼다. 네, 제가 뭐 엄청 옮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 민주당 한번 탈당했고 국민의당에 한번 입당을 했어요. 예. 했는데 뭐 자기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바른 미래당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었죠. 바른 미래당으로 당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네. 그 당이 세 번째가. 그러더니 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민생당으로 바뀌었어요. 맞아, 민생당. 당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철새 느낌이 됐는데 예. 저는 그 철새에 대해서도 좀 이제 국민들이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민주당의 그 금태섭 같은 의원님을 되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편이에요. 왜냐하면 당은 예. 의원들을 가두리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가두리 조홍천 의원도 좋아하겠네요. 네? 예. 조홍천 의원도 좋아하겠어요. 그분 잘 몰라서 모르겠고요. 그래요? 네. 금태섭 의원을 알면 조홍천 의원을 알아야지. 뭐 아무튼 금태섭 의원님 그리고 이제 제가 안철수 그분을 좀 지지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일단은 너무 1번 아니면 2번
두 당이 사실은 이 나라를 어떤 세우기도 한 기초였고 초석이었기도 예, 예, 했지만 이 나라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10년 주기로 정권을 바꾸다 보니까 어떤 교만함이 쌓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10년만 잘 견디면 정권을 바꿔줘 국민들이. 또 10년만 잘 견디면 또 바꿔줘.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어떤 그런 거를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밥그릇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뭐 문바들이 막 그 소신 있는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문자 폭탄을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거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은요 어떤 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예. 정치에 대해서. 인천 조아님이 기득권을 진 자들이 그들만이 리그하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말씀하셨고요. 노을대견님도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이권 감투 이런 정신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오늘 오셔서 그걸 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는 그죠. 정치 개혁을 하라 이런 네네. 이 의도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것 때문에 바꿔야 될 주문한 거고. 부분 있으면 예. 바꿔야 되고 그럼요. 또뭐 네. 많이 바뀌었지만 또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네네. 네. 하시는 말씀 중에 예. 틀린 얘기는 없어요. 네네. 깊이 들어가면 맞는 얘기인데 뭐 정당 정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정당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정당 정치를 했고 예. 우리 옛 조선 정파 싸움으로 우리 맞아요.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러운 적이 많았었잖아요. 지금 뭐 세계 정치 세계는 다 똑같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정경훈님을 거론하지 않고 인천 서구 환경 개선을 거론할 수 없다고 하는 스티브 존님의 또 이런 또 댓글도 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사적중에 오늘 제가 공천 개혁을 해야 되고요. 공천이 필요 없다라는 그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에 없다는 얘기를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들었지만 다시 원위치 됐고 지금도 가나다 했지만 아까도 우리 설명을 들어봤지만은 사실상 정당 공천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지금 불합리한 점 오늘 이렇게 가슴에 있는 거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정치권이 좀 개혁을 하라고 저희가 주문하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뭐 비단 여건 야건 누굴 특정해서 정당을 지지하는 전부 다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민주당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아니죠. 아니죠? 모든 정당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네. 네. 정당을 많이 옮겨보신 분의 말씀입니다. 본의 아니게 왜 자기들끼리 합당하고 갖다 이름을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철새란 얘기도 듣게 하고 네. 예,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오늘 저희가 또 소식을 또 빅3에 대한 걸 준비했었는데 네, 그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요. 다음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그건 같습니다. 다음 이슈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자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시사적중 이렇게 뒷얘기 좀 더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 그리고 또 네. 이사장님 네.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흥분했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